지적지 정리를 하겠다. 빈집도 정리해서 활용하겠다. 지금 빈집 많거든요. 다천에도. 그래서 빈집을 해결하겠다 했고, 실제 주택 정비 사업의 연적 부지에서 편의시설을 직접적으로 설치되거든요. 돌봄, 체육시설, 도서관, 민간 주도 정비까지 해서 공원, 놀이터 이렇게 시민이 우선 지자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해주고요. 조례도 만들고 주민 합의라고요. 연계해서 설치했을 경우 2호에서 10호 미만은 최대 10억이고요. 따로 10호에서 35는 최대 20억이고 35 이상을 지으면 30억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CCTV, 보안등, 무한택배, 주차장, 공동유시설을 만들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패스트트랙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노후 계획 도시 정비의 패스트트랙은 예전보다 거의 앞당겨졌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속도가 더 줄어들거든요. 최대한 빨리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은 이제 보통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만약에 다가온 건물이나 다 제대로 지으면 실제로 지을 때 3개월에서 그 6개월 안에 우리가 그냥 개인이 지은다면 거의 완공이 중고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되면 이게 롱타임으로 1년에서 2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 시작할 때부터 미리 주민 동의율을 80%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택을 갖고 있으나 그 말고도 다른 재산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집값이 올라져 있으니 옛날에 샀을 때보다 어르신들이 재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재정이 없고 집이 딸랑한 채 있는 사람은 조금 두려워하시죠. 그러면 남이 할 때, 그러니까 그 지적도 안에서 같이 할 때 묶어서 가고 싶어요. 나도 묶어 넣어달라. 따로는 혼자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 명이면 딱 지적 갈 때 지적도 같이 이 옆집 다 합쳐가지고 손잡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팀으로 해요. 한 팀으로. 그래가지고 뭐 팀으로 몰려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 드냐, 그렇게 계산해주고 대충 땅값이랑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확한 거는 나중에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올 거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낮춰주고요. 원래는 동의율이 100%인데 8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지금 계속 정부의 방향을 보면 그냥 크게 한 재개발을 하다가 지금 공사비 증가되고 공사 딜레이되고 조합 분담금 늘어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빨리 해서 그냥 소규모로 해서 그냥 집에 있는 주거지를 바꾸는 게 안 낫겠냐라고. 블록별로 한다는 거예요. 맞아, 블록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 도로 깔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반 도로까지 들어갔는데 블럭을 갖다가 블럭이 거의 한 10개다 15개 됐으면 맞아요. 블럭별로 지금 이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맞아요. 수 있게끔 하겠다. 맞아요. 그래 채워가겠다 이 소리네요. 채워가겠다. 그 전에 더 작게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도로를 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크고요. 범위가. 그렇게 해서 공원을 끼고 있고 무조건 공원. 그러니까 뭐 산이나 네, 맞아요. 약간 녹지나 하천이나 네. 이런 부분 오픈 스페이스를 일단 옆에 좀 가지고 있는 곳이 제일 효율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 자기들 티가 나니까. 맞아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주민이 주도해서 주택 정비를 하다 보니 지역사회와 함께 세대당 한 대씩 주상 공급하고 소방도로 하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성공률은 잘했다. 우리 동네 정말 잘했다. 너희 옆 동네도 해볼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공사가 커져서 된다면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이게 만약에 주민에 대한 반응이 좋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노령층이 있는 곳을 건드렸는데, 이제 젊은 층이 있는 곳을 바꾸게끔 그 동네 주변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노후화된 그 주택이 성공하면, 노령층이 성공하면 다시 젊은 층을 옆에 그냥 해서 노인 살고 있는 그 주택을 또 변신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바로 옆에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시설 연계가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시설 연계가. 병원이 일단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병원 있고, 공원 있고, 하창가 있고 하면 혹시나 이머전시가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노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니까 실버 스테이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뒤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도보권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운동장, 도서관, 우리가 아파트 살면서 누리는 그 시설들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생활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고요. 기반 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를 접근하는 건데요.
공유지, 중간중간에 빈지, 가용부지를 분석할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 간에 학교, 지금은 삼천포 초등학교랑 그 대망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분산돼 있는데 삼천포 인원수 많이 없어요. 그 걔를 폐교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학교 부지를 어떻게 쓸 거냐? 처음에 아파트 부지로 판단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다른 걸로 쓰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부지가 많이 남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택 정비 지원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거든요. 건축구역도 만들고, 그럼 결국 건축 협정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맞대 건축하거나, 계단식 통합, 부서 주차장 같이 공유, 이게 맹지거나, 엉망인 땅이 있잖아요. 비정형 필지를 가소 필지 같은 경우는 단독 필지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건축 협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원래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여기 더 같이 집어넣겠다는 거고,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 특별 건축구역은 주차선 1.5m 확보시 용적률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대지에 연속된 조경이 설치됐을 때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겠다. 조경도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세 군데를 다 지원을 계획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무조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단독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 연료, 그다음에 4세대는 20호 미만으로 자율 또는 하필, 자율적으로 혼자 하든가 10명 하든가 아니면 하필을 다 해갖고 같이 짓거나 협정으로 방식을 활용하는 거고요. 3월 19일에 나왔던 정책이에요. 이제 공모사업 들어가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비랑 연계돼서 같이 정비사업 연계돼서 하는 거냐,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에, 아니면 도시 재생형으로 같이 편의시설 패키지를 지원을 원하는 거냐 해서, 활성화 지역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재생형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정비형을 관리 지역 자체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겹치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나누기보다 만약에 그 옆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 더 플러스 돼서 지원금이 더 나와요. 그럼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시 이게 플러스 유빌리지가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융자는 한 70%. 근데 실제로 이게 땅을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땅값도 대출이 하나 없는 사람 85% 정도, 15%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상태고요. 융자는 연 2.2% 보정금리니까 이 정도면 주민들도 지금 은행 금리보다 싸니까, 주민 합의체는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두 가구만 있으면 토지 건물 주인 두 가구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기반 시설은 주택 정비 사원이니까 정비 쪽으로 해서 유비지 사업 진행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다세대 호당 7,500만 원이 융자가 나와요. 만약에 내가 10세를 지으면 그러면 7억 5천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보면 그 땅이 본인들의 소유면 지을 때 지원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건축비를 계산하면 평당 700을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중률도 1.2배로 향상되니, 저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이쪽에 공공사업에 가면 엑사이트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다. 재밌겠다. 왜냐면 시행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고 못 팔면 이게 내가 했던 모든 사업의 정산이 안 되잖아. 마지막 크루징이 안 되니, 크루징 하기에는 공공사업은 실제로 공사비를 떼먹히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소규모로 지방에서 아직 섣불리 하는 소양도 없으니 하면 재밌겠다. 아무도 잘 안 하는 곳에 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둔 것은 이 정부의 대통령님이 또 생각이 바꾸셔서 또 확 바꿔버리면 엄청난 리스크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이 들어왔을 때 관이나 거기 있는 이제 주도하는 컨설팅 사람들이 이 돈을 이상하게 쓰는 경우, 이상하게 쓰는 경우는 원하는 방향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럴 때 위험성은 사실은 있습니다. 현실에서. 공공지원 주거 재정이고, 지자체 주민 전문가 공유가 같이 하는 거고, 결국 기금 들어와서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가 실제로 밖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더 원활하게 기금에서 해주니까 대출이 잘 되는 거고, 금리가 약한 거고, 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자기를 그 레버리지를 해치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리스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트트랙에서는 상가도 도입됩니다. CR융자라고 허그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업 주체가 현재 저금리로 나왔지만 지원 대상에 상가 복합 주택도 들어가요. 주택이 40% 이내면 상가도 같이 있으면 같이 해요. 예전에 업종 제한을 해가지고 주선복합? 주선복합. 야구장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 융자를 받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래된 노후가 된 거는요. 그래서 그때는 업종 제한이 야구장도 안 되고 뭐 당구장도 안 됐는데 그 업종 제한을 풀었거든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공사비를 시공사한테 지급하기 전에 우선 기금에서 받는데요. 보증은 허가했었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임차인한테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금 이 씨앗 융자를 담보부 융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가주택 건드리기가 조금 좋죠. 그러면 저기 중간에 사업 주체라고 돼 있는 저 이게- 사람 자체가 아까 얘기한 건물주? 건물주죠. 땅을 가지고 있는 네. 주택 주택은 그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하면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말 오래된 사업 지주는 이 내용을 말해도 인지를 못하면 결국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사서 진행하게 돼요. 거의 그렇게 되죠. 대부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설득을 하면 무슨 말을 몰아들으면 무슨 말도 이 말이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어. 안 되는 약간 어떻게 들어보면 사기로 사기성으로 들린다는 얘기를 바로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그 할머니 주택을 사시는 거죠. 상가주택을. 지금 이런 곳이 삼천포 사천시에도 열렸거든요. 상가가 3층이 상가고 4층이 주인 살고 있고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런 거 허물 진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할 거라고 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는 왜 넣었냐면요. 잘 바라보고 저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직업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보거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요양 보호시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시니어가 되잖아. 저도 제가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 슬프지만 네. 시니어 가고 되는 싶- 거잖아. 자식한테 못 기대니까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하는데 이게 법으로서는 그전에는 분양을 막았거든요. 막아놨는데 이번에 열었단 말이에요. 실버타운이 노인복지주택이 쉽게 말하면 지금 건대 옆에 있는 레지던스 말씀을 하는 건데 운영 주체는 2024년 기준으로 주식회사가 47% 갖고 있고 사회복지보험이 22%예요. 보증금 2억이나 10억에서 월 임대료 230에서 460. 이거는 있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안부하고 청소, 식사, 건강영화 다 해주는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 사업이고 저소득 대상으로 2024년 기준 4,956세 되면 정말 작은 거거든요. 이해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앞으로 노령 인구는 진짜 많은데 그 대부분 지금 85세, 95세도 정정하시거든요. 교환이 안 가시고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200에서 350만 원, 월 4만 원, 7만 원. 이 진짜 저소득층. 저도 이게 만약에 있었는데 욕 강의도 할 것 같아요. 해당된다면 맞춰진다면 재산이. 근데 이번에 그 클래식 500가 네,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의 실버타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여기 고령자는 여기 공공임대로 정말 저렴하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실버스테이로 이제 민간 임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이고 공공 지원이 되고 임대료 규제는 95%예요. 건강하고 안보, 식사, 기타 뒤에 보면 안산에서 시작한 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LH에서도 먼저 지금 그쪽 사업을 먼저 눈을 뜨고 돌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도 이쪽으로 눈을 틀면 그쪽에서 기금만 받아서 한다면, 그리고 이때가 이 임대를 하고 분양하게끔 실버스테이를 지금 열어주게 되면 시행사 물로 가도 그냥 제가 단순한 실무 있는 사람 보통 가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사실은 안전 안 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타임을 잘 맞추면 잘 팔려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완전 뭐 몇 배를 벌겠지만, 만약에 잘못해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적체돼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부채로 안아버리니까 못 견디면 결국은 다들 법인들이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할 건가. 그리고 실제로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연계만 시키면 되거든요. 어르신 유치원. 그 연계시켜서 계속 차로 갔다 갔다 실어 가서 가고, 아니면 여기 와서 해주고. 거기 강당 같은 거 만들면 지금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부수면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로당을 같이 스테이로 만들어가지고 좀 그동안에 이주지가
없으니까 이 주제를 글로 만들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거기 살고 있으시니까 공로당에서 그냥 숙식하게끔 짓는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일동 케어 안심주택 LH에서 노인주거복지 모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던 곳에서 건강히 살겠다. 사실은 이게 더 많아요. 살던 곳에서 살겠다. 저희 아시는 분도 서울에 용산에 제 오래된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절대로 안 팔고, 저 사촌 큰아버지인데 절대 안 팔고 다 낡았는데 제 같으면 팔고 경기도 가겠는데 팔고 쓰시면 되잖아요. 생활용품 안 쓰시고 정말 살던 곳에 건강한 노후를 보이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만들고, 이 19제곱미터면 10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독립 주거 공간 만들어 드리고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해주고요. 무주택자한테 해주고, 최근 1년 이내 뭐 병원 퇴원한 예정인 사람한테 미리 접수받고요. 요양업냐 요양시설은 지역으로 지역에서 복귀시켜 버리고요. 46개 만성질환 중에 자기 2개 이상 질환 있어야 되고요. 보증금 400에서 500, 월 21에서 27만. 사실은 아까 5만 원, 7만 원보다 얘가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세는 너무 거기도 아까 너무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응. 결국은 국가에서 그거 다 내줘야 된다. 결국 세금 우리가 내야 되고 우리 애들이 세대보다 애들이 내야 애들이 돼. 다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걸 좀 더 현실화시키려면 좀 더 많은 민간에서도 들어와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도고요. 네, 망상공원이 있거든요. 이 공원을 끼고 있고 이미 여기를 예쁘게 다 꾸며놨어요. 여기가 올라오는 길이 계단이거든요. 무지개 계단은. 근데 저도 힘드니까 여기를 나중에 여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겠다 얘기를 하셨고요. 요 밑에 주차장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이제 계획도로를 이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뚫어버리겠다 그 얘기했고, 요 섹터만 딱 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4,600, 848만 한 24만 6천 원 내니까 한평 나한 8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공원을 빼고 초당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참조 초당 끼고 있고요. 마중물 사업으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한 5년 잡고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편한 거, 편의가 가득한 거, 그 다음에 리빙룸, 계속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겠다. 그 골목 정비하고 사업 관리 지원을 하겠다는 이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골목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도 다 같이 골목 사업 넣어가지고 이제 제일 잘 예쁘게 그려지는데, 그리고 돈 넣었을 때 사교과가 많이 일어날 지역에 뽑아주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망상공원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항상 미리 만들어야 공모사업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 사회에 사실 노후주택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주민협의체에서 민은 시민이 내는데 신축 자금은 투자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확보하기 힘들고, 그리고 다 60세 이상이고, 신축하고 나는데 수입이 없어서 내가 대출 못 갚고 어떡하냐, 나 투자 확보 안 된다, 나 싫다, 대출 싫다는 얘기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자 얘기하고 이 LH에서 매입을 가능하다는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렴풋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차라리 노인 임대주택으로 LH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대여를 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중개사는 보면 실수요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임차 수요가 있냐? 예,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네는. 나이 든 어르신만 1층 주택을 원하는데, 이제 편의시설 다 꾸며놓고 어른들이 같이 산다면 좀 사실은 나이 든 사람끼리 살면 덜 외롭잖아요. 혼자 살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언제 죽은지 몰라요. 아무도 방문 안 하면. 그래서 사실은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제안했고요, 그쪽에. 그래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그럼 인구 감소 지역하고 고령화 사회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LH 공가주택 매입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노인 임대로 받아서 수익을 LH에서 창출하면 되니까요. 그 금액의 레버리지가 아까보다 좀 더 안산보다 더 높았으면, 왜냐하면 지금 사천에는 29제곱미터가 지금 45만 원? 월세가 45, 10평 안 돼 45, 50 이제 찍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더 낮았었는데 인구가 들어와서 공사 인구가 많아지니까 오래된 낡은 모텔도 지금 다 찬단 말이에요.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1억대 초반에 약한 데는 오르니까. 그래서 공동시설 지원 및 기준 예산을 해서 거주 비용 절감하고 직결적으로 가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제한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됐고요. 도시 미관미 한계 재생 고령화 복지 주택으로 LH 돌봄케어라고요. 노인 케어 안심주택 인간 도입해서 토지와 건물 사용 권한만 있으면 민간 임대 도입이 가능해. 실버스테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실버스테이 지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시행하는 입장에서 토지 사고 건물 다 사가지고 허물어서 하면 힘드니까 허무는 비용은 여기서 내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 동의서만 받으면 실버스테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동의받는 조건이 뭐겠어요? 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누구 하면 그리고 임대료에서 받게 되면 나한테 몇 퍼센트 떼주는 거.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 비슷해요. 위탁시설 들어가면 12에서 13%의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돌려준단 말이에요. 호텔을 운영해갖고 썼을 때. 그럼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위탁 사업도 많이 생기고 민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악영향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회전을 해버리면 머리가 아픈데 정말 좋은 쪽으로 사회에서 건전하게 나가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토론 시간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할까요, 그럼? 어떤 게 요리신지. 네, 아,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잘 비어서 끝에만 이렇게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뉴빌리지 사업 안에 노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게 있는데 요즘에는 식당을 아침을 주는 아파트가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되고 나면은 손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고를 당했는지 며칠 나타나지 않아도 가볼 수 없는 근데 이 식사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데 이런 방안들은 혹시 없는지요?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심도 깊게 안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실버스테이나 실버타운 들어가면 식사가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뉴빌리지는 제공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의 공간 하나 나놓고 난 다음에 지금 도시만의 예를 들어 맛집? 충무김 빠지면 정식하는 집이 시장 안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임대를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상가 패스트트랙 시약 융자로 시작해서 그런 분들을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같이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약 융자는 상가주택을 주는 거잖아요. 상가주택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밑에 상가에 임차를 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넣거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빈 공가에 식당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그때 우리 출장 뷔페처럼 와주는 것도 나쁘지. 왜냐하면 계속 스테이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월세가 가중되면 많이 받으면 손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손실이 많으니까 그만둘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빈집이나 주소 거기서 이제 식당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 식당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출장으로 순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업종 충무김밥집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국수집에서 한 번 오고 배달로 세팅해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거기 와서 해주셔도 되고 요리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는 종류는 뭐가 되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꾸미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침 식사라든지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아침을 해결하는 아파트가 뜨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 아침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게 문제라서 그걸 되게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금 점점 부담하고 있는 금액들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식당들이 지금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 같은 데서 거의 다 쿠폰으로 다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던 제도가 아니고 조금 발빠르게 이런 걸 제시를 했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다르고 LH에서도 솔깃하지 솔깃할 것 않을까라는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끝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에서 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주는 아파트는 어디예요? 예, 저 보면 그 왕길역에 로열 파크 시티 프로지오가 일단 해서 대박이 났고요. 저기 시티 저 건대 입구에는 거기는 지금 10억인가의 그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보전금 있는데 맞아요. 줄을 서 있죠. 거기는 대기장 많아서 못 들어가요. 여기는 금액이 이제 굉장히 그 프리미엄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땅값하고 그 다음에 몰리는 인원하고 상응이 하는 관계이니까 오히려 시골 같은 데는 땅값은 저렴하고 저렴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게 되면은 상인들도 상생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이 안 오시면은 그 상가에서 이번에는 왜 저 식사 돈만 안 내고 안 오세요라고 확인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실무 지원해볼게요. 회장님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가셨을 때 아까 발표 자료에 그게 있었어요. 살던 데서 계속 예, 살고 살고 싶다. 싶다. 살다 그건, 죽고 싶다. 좀 그게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진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20년, 15년 전에 지어진 대치동 쪽에도 거기도 그 아파트 그 사이사이 상가에서 아침을 해줘요. 아침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침 해주는 가게는 항상 대박이에요. 그렇죠. 오전 시간,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거가 우리가 딱 뭐 7시, 8시가 아니라 시간 틈 갖다가 아점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오전 내내 이제 오시고 싶은 시간에 와서 드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점을 우리 세대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그분들도 60대 이상 되시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하기 싫다는 거야. 야, 우리 그냥 나가서 먹자. 나가서 먹으면 안 돼. 그래갖고 그 아버님들이 밥 해줘 소리를 못 한대.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그냥 자기 아파트 주변에 있는 가게 가서 해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고정으로 사람들이 항상 많아가지고 대박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근데 깜짝 놀랐어. 앞으로 추위가 집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는 문화가 오기 때문에 이 아침에 커뮤니티가 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해에 60이 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밥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쿠폰 가지고 밥 먹는 줄에 설 거란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먼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하시는 컨설팅도 될 것 같아요. 의식주는 항상 중요해. 중요하죠. 살고. 의식주는 항상 중요해. 네,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시행을 하셔갖고 한번 그 모델하우스 보러 갔는데 임대 아파트인데 조식 주고 뭐 운동하는 공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해주는 기계까지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예, 임대주택이 다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행하실 때 그냥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맞아요. 봐보고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대표님께서 정현주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 인구 감소를 뉴빌리지 개발 사업에 ESG를 적용해서 제안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어울다 주보영 대표님께서 ESG를 적용한 오피스 신축 시공 사례에 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기국장이 저 시켰어요. 근데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가끔 뭐 드시는 거에 여기 잡히기도 합니다. 인간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자그로 볼다 대표 주보영입니다. 여전히 네, 시공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커서를 눌러드리기 때문에 버릇없지만 앉아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아니에요? 노래방 마이크 아니에요? 노래도 하는 마이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한 마이크를 끌까요? 너무 예쁘고 네.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ESG 설계를 적용한 오피스 신축 사례입니다. ESG 설계를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충분히 이제 접근하실 때 설계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먼저 우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설계를 제가 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마침 ESG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여건협에서 했던 세미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에너지원이 되어서 이 사들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ESG 설계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두 번째는 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가능성과 이슈, 문제점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울다가 하는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업 자체가 여럿이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크게 되게 하다라는 뜻이 어울다입니다. 이게 순수한 국어이고요. 15세기 국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설계랑 그다음에 시공 분야가 같이 있습니다. 올인원으로 모든 과정을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좀 넓은데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조경도 들어가고요. 브랜드 컨설팅, 그다음에 건축 수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데비소라고 사무 가구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손잡이부터 책상까지 저희가 다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DN빌딩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가 이제 건축 회사인 거고요. 소재지는 과천시에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저희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여기가 이제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근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구성이 1, 2층이 근생이고요. 그다음에 과천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에서는 공유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시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곳은 공유 오피스였고요. 나머지 층은 오피스층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층에서 지금 최상층은 저희가 1, 2층은 이제 근생 공간을 걷기 때문에 로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로비의 개념은 15층에다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회장님들 공간은 15층 최상 높이인데 흔쾌히 직원들이 위한 공간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정면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 오피스의 느낌을 벗어나자가 1번 주제였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연결성, 그다음에 오피스에 있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 저희의 큰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15층이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폴딩 도어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감을 좀 안으로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접견실, 그다음에 운영 회의실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공간이고요. 이따가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설비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이 건물 전체에 그 에너지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 봤더니 냉방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반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15층은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조금 줄이고 났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도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5층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접견실, 일반 접견실과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회의실 공간이고요. 다목적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입니다. 지금 자연에 있는 장점을 살려서 끌고 오자. 이게 저희가 지금 큰 테마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비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 있는 그 바람을 안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공법을 영농쌓기라는 공법을 써봤습니다. 주제가 바람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외부 바람이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벽돌 브릭 사이사이에 이제 구멍을 낼 수 있는 그 조립 방법입니다. 패시브로. 네.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밑에 층은 이제 오피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피스의 건축 쪽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회사의 규모는 크나 서로 부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소통을 할 수가 없다. 소통되는 장소를 꼭 만들어달라. 네. 두 번째가 직원들의 편의 공간은 일반적인 거 말고 요식적인 행위 말고 창조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소셜 라운지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그 문 열자 들어갈 수 있는 소셜 라운지입니다. 그러니까 탕비 시설, 그다음에 접견 시설, 휴게실이 지금 합쳐져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여성휴게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있는 저희가 알코브 공간을 휴게실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건축회사라서 여성들 설계하는 부분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임신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저희가 사례 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어떤 오피스를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건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오피스 트렌드를 저희도 뭐 데비소라는 회사를 하고 있지만 허시스 자료를 기반으로 토제를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어떤 책상을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 회의 공간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싶은지, 몰입하고 싶은지 이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 자체도 알코브 자체도 그 직원들이 뽑은 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명 계획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사무 환경의 조명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휴게 공간, 복도의 공간, 그다음에 휴게실, 화장실 공간에서 조명을 굉장히 그 차이를 많이 줬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입니다. 셀형 어떤 공간들, 독립형 공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공간을 형성을 할 때 중간부로 들어오자마자 정중심에다가 소셜 공간을 만들자 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공간 앞에는 회의 공간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소셜 공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공간에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리팅 공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식사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는 먹으면서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다른 부서장님들과 인사를 한번 하고 이제 파이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면접 되기 전에 협력사에서는 사실 실내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접근 공간에서 면접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 셀정 선호 조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가구가 진행되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각 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PT 자료를 2주에 한 번씩 PT를 했어요. 각 층에 대해서. 그래서 밤을 제일 많이 샜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소통 공간, 소셜이라는 부분은 그 공간의 좌측과 우측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격을 달리하는 공간감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공했을 때 앞에서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정말로 어떤 자재와 어떤 지금 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걸 소비해야 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아끼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자재, 그다음에 이 자재를 얼마큼 소모한 양을 계산해서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자재, 친환경 자재가 사실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높은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가 주 관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이 못생긴 이 여자가 접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골조 단계부터 이제 지금 유심도 있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큼 자재를 적정량을 써서 낭비되지 않게 하느냐, 어떻게 단열 내용성을 줄 수 있느냐가 매주의 관건이었습니다. 그 친환경 공법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사용한 그 자재는 그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그다음에 우이복 층유리, 그다음에 태양광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지금 좌측 아래쪽에 보이는 이 공법이 지금 저희가 조경을 하는데요. 조경 아래 1층이라서 사실은 배수관을 묻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새롭게 저희가 시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자갈을 넣고 배수관을 심는 대신에 알자갈 해서 이제 흡수하고 빠질 수 있게끔 물기를 만들어 놓은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런 시멘트 페이스도 친환경 자재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용했을 때 실제로 알러지 발생을 줄이고 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공사하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이 설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비를 제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박보경 회장님한테 SOS를 쳤습니다. 설비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1급 요원을 파견하셔서 결국은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게 지산이기 때문에 공장형이라서 조경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이제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전체 이제 그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만들었고요. 저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과천시에서 지구 단위 낼 때 태양광을 필수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옥상의 사진을 보시면 앞 건물, 옆 건물 전부 다 태양광으로 좀 뒤덮여 있어요. 지금 이제 건축 박람회를 대가는 굉장히 그 모던화된 태양열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열 교환기를 저희가 좀 많이 집어넣어봤습니다. 이 전열 교환 자체가 열 교환 효율이 굉장히 높은 효과를 체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표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전열 교환기가 열 효율에다가 난방에는 73%, 냉방에는 55%의 효율이 있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을 굉장히 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 에너지가 냉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냉방 지금 이번 여름에 이 더위를 실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냉방을 좀 더 설변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의 건축의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이제 시공회사 대표의 고민은 안전사고입니다. 네, 사고 난 순간부터 이제 작업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다행히 이 공사하면서 문제점은 딱 한 분, 실려가신 분, 더위에. 네, 아무리 이제 공급을 하고 식을 줘도 실려가신 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것 따라서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완성된 것도 좋지만 이런 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너무너무 매력을 느끼는
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상대가 왔으니까. 너무 매력있어요. 지어진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매력있고 이것을 어떻게 익혀질까. 제가 설계하고 제가 시공을 하지만 하면서도 계속 배우게 되고 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썼던 자재들입니다. 그 FSC 인증된 자재, 이제로 등급의 자재들입니다. 제가 이제 감정과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자재들의 접착된 도로 이런 것도 정말 친환경 자재긴 한데 결론은 이 제로의 등급을 받았을 뿐이지 무해하다,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아무리 환기를 해도 아직은 발생을 하고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발생, 이 알러지 발생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 공간에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장재에 대부분 이제 전력 교환기를 입고 환기를 잘 안 하세요. 맨 처음에. 그러시면 이제 닫힌 공간에서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다 보면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로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으로 우리가 가는 게 저의 마지막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폐기물에 대한 저희가 이제 측정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컬큘레이션을 열심히 해도 또다시 발생하는 이외의 내용들은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골조공사 할 때부터 시작했던 사토 정리 이런 것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14층에 저희 회장님실 갖고 있는 리셉션이고요. 회장님실입니다. 지금 밖에 사실은 외부 환경이 관악산 끄트머리였어요. 그래서 앞쪽에 산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15층에 가면 인테리어 잘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산 위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이 검색 타나무 같은 이 자재를 지금 마지막에 선택할 때까지 1년 동안 이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계속 자재를 바꾸고 계속 색깔 테스트를 해보고 한 내용의 결과인데 다행히 사용자께서 다 만족을 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1, 2층 계단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 4층 공간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도면 정리한 친구가 중간에 이걸 이제 3D를 이해를 못하고 직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시 바꾸기까지 이걸 설명을 하고 3D 모델링까지 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곳입니다. 3, 4층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내역서에는 없는 공간인데 15층에 갔다 오신 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풀떼기나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 마주 3, 4층의 앞에 이제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해소하고자 들어간 그린에 내용이고요. 좀 들어가시겠다. 네. 그리고 이제 완성되기 직전 내용이고요. 이 공간을 좀 개성 있게 꾸며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오피스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자체가 그 청년 기준의 나이를 혹시 아실까요? 30세. 너무 억울하죠? 막 지나서 아쉽네.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4층은 15층 말씀드렸던 공간이고 지금 밖에밖에 안 보이죠. 저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공사하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외부와 내부의 자재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살짝 열을 속이게 여기는 오피스가 아니야. 여기는 카페야라는 공간으로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이 장을 자른 게 저 뒤에서 저 인분들이 하고 욕하고 싸우고 계세요. 그래서 잘렸고 소리 없이. 이 공간이 이제 완성 외장재를 입혔던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긴 했지만 저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시안에서는 벽이 이 연용 벽에 올라가 있는데 위에 지금 저 산을 보고 제가 썰어버렸습니다. 저 산을 보여야지 저희 그 인테리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는 소규모 음악회나 아니면 저희 지금 이렇게 하듯이 원래는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이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내년쯤에는 또 이 공간에서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이 하늘과 이 산 자체가 그냥 미술품이에요. 물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씩 더 이제 쌓임을 해가지고 더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속 가능적인 건축은 어떤 건축일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 세미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읽었어요. 읽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결말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한 건축과 지속 가능한 경영 자체를 하는 건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이런 풀이 있는 나무가 있는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건물 속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상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이제 14층에 있는 그 밑에전에 있는 공간이고 공간이 3, 4층 그 청년 공간에 대한 앞에 이제 옥상 정원이죠. 속상하게 몰래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진짜요? 이번 세미나를 이곳에서 진행 못한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요. 저는 가봤습니다. 15층 가서 높이가 어떤지 바람 풍향이 어떤지를 실제로 이제 느껴보고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바람길이 15층을 저희가 이제 모비 공간을 형성할 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옆 건물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1년 후에 사계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설계를 했을 때의 그 상황하고 실제로 시공이 되어서 느꼈을 때의 바람길하고 그 이후의 느낌이 참 궁금합니다. 그때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은 설계비 말고 공사비가 얼마나 대충 지금 저게 430억짜리 이제 공사고요. 저 빌딩 전체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렇게 저희가 수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비만 따지고 보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비율로는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죠.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십시오.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텍 김정은입니다. 영상이 많아서 데이터가 많아서 아까 좀 영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앉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분야 마케팅 ESG 전략이고요. 정확히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뭐랄까 이공계를 나와서 건축 쪽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문과를 나와서 마케팅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일기사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커뮤니티 운영, 서비스 기획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마이다사이트라는 회사에서 홈페이지 구축, 건설사 브랜딩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방이라는 회사에서 그 분야 솔루션 팀의 초기 멤버로서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다 일으켰었고요. 마지막은 3CG 미디어테크 팀 총괄 업무를 하다가 지금 아르텍에서 이 일로 창업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됩니다. 곧 창업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ESG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는 건설 분야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견본주택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 건립 철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20억에서 30억 예산이 매번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사실 이건 모델하우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형태입니다. 1968년에 시작이 됐고요. 시작은 동부 이천동의 한강 맨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샘플하우스만 짓고 분양을 해보자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사실 아파트라는 문화가 우리나라한테만 있는 좀 유니크한 또 문화기도 한데 굉장히 다 똑같은 형태를 여러 층 지어가지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아끼지 않은 시작이었죠.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해결책이 됐고 지금은 아파트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이 모델하우스는 모든 주택 분양을 할 때 같이 동반되는 과제입니다.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모델하우스 폐기 시에 폐기물도 약 100톤에서 2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연간 300개의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거립되고 있는 중이니 이 건축물 폐기물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ESG를 위해서 모델하우스도 변화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ESG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델하우스도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i3CG로 만드는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엔진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메타버스 공간을 움직이는 메타 모델하우스를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간을 만들어서 콘텐츠 교체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하우스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그 분양 마케팅을 위해서는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척도가 됐습니다. 이제 분양 기사 때 5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뉴스에 내보내면서 이 아파트 분양의 척도를 이제 읽어내는 게 모델하우스의 사람 군집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재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뭐 옷이나 뭐 자동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업대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없이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코로나 여파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도 관람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죠. 사람들이 이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도 아파트를 경험하면서 분양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체험이 되면서 이거의 시도에 대해서도 지금 꾸준하게 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없이 성공 분양한 사례 저와 저희 예전 팀원들의 프랙티스인데요. DMC 리버시티 자이가 민간 분양에서는 모델하우스 건립 없이 성공 분양한 최초의 사례로 시작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면서 타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 창립하고 나와서 바로 얼마 전에 오픈했었던 청담 리얼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청담 리얼의 뒤에 보여드릴 거는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원본 버전입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원본보다는 이제 좀 수정 버전으로 오픈하게 됐고요. 이게 모형도를 처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세대 내부를 보실 건데 모형도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구나를 좀 유념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촬영해도 촬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얼굴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노출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공간의 큰 월에서 하고 있는 그 LED 패널에 들어간 영상을 하고 있는데 완전 고화질로 만들어서 건립하지 않은 유닛도 이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멀티 채널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는 메타 모델하우스인데요. 이거는 울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을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 지역구에서만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구에서 분양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울산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상품 보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방에서는 그 엔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게임 서버가 이미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수준에 있는 가상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봅니다. 실제로 이 공간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그 1번에서는 그 외부, 그러니까 버드 아이뷰라고 해서 항공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변의 입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 2번에서는 그 저희 여러 가지 특장점을 보고요. 3번에서는 모형도
그 다음에 4번 챗봇에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이게 왜 다 영어가 돼 있냐면은 IF 디자인 어워드 받은 수상 제 출품작이었어요. 실제로 수상까지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요거 쇼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위쪽에 아까 항공뷰가 나오는 장면일 거고요. 그리고 2번은 그 사람들이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투어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한 거고, 3번은 그 이거를 돌려보면서 이 모형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유닛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이제 단지 모형도로 실제로 이제 돌려보는 케이스였고, 4번 같은 경우도 그 유닛을 확대해보고 줄여보고 돌려보아서 이 내부의 아이소를 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한창 저희 분양이 엄청 잘 되던 시절에 대구의 롯데백화점과 롯데건설이 콜라보를 해서 앞으로 있을 대구의 분양은 이 공간에서 모델하우스를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간 설계, 시공, 그리고 콘텐츠 제작까지 다 제작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이제 보시는 공간은 대기 공간, 여기 있는 그 룸으로 들어가는 그 전이 공간,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쪽은 미래 롯데건설이 만드는 기술력이 다 집합된 컨텐츠를 4면 영상으로 3D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건 마감재를 체험해볼 수 있는 룸까지 미디어 아트랑 컨텐츠 LED를 통해서 CG만 교체하면서 모델하우스를 투어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스케치한 걸 한번 보여드렸을게요. 화면으로 영상으로 나오는 관람하는 종이고요. 이렇게 여기도 아까 모형에서 볼 수 있었던 큰 영상으로 단지 외부 CG를 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 CG를 보고요. 마감재를 만져보고 체험해보면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아트 종이라서 이제 바이럴하거나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만 해도 15,000명인가 정도가 이제 모델하우스 관련 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아직은 모델하우스를 원하기 때문에 아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ESG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다 보면 또 사회가 원하는, 또 우리가 또 원하는 모델하우스의 또 제3의 모습을 찾지 않을까,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멋집니다. 불까지 꺼주신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제가 아주 옛날 아파트를 살고 있어서 잘 해봤는데, 모델하우스에 살아남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계속 보고 싶은 부분도 계속 둘러볼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하시는 일이 정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표해 주신 정현주 대표님, 주고영 대표님, 김영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앞부분은 조금 질문을 하셨고,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김영은 대표님께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방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주방에 그 가스레인지가, 그 다음에 배기 후드가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화가 와서 잊어버렸네. 그리고 실제로 저걸 설치하면 모델하우스를 전부 다 해놓고 하나요? 일반적인 건 당연히 하는데 사이버로 하게 되면은 그걸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사이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걸 자기 공간에서 확인을 하는 그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치하지 않고 그 온 오프라인으로 다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하우스를 아예 건립하지 않고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담대 같이 분양성이 흥행이 담보된 케이스라고 하면은 모델하우스를 건립 비용을 아끼죠. 그 다음에 CG로는 훨씬 몇십 배가 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신에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허접한 CG로 좀 불편하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의 DP라던가 이런 거 다 보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배관 후드 이런 거는 본래 모델하우스에서도 저희 CG도 설치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배관 후드가 들어갑니다라는 안내문을 해놓습니다.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주방에서 그 주방에는 당연히 후드가 있고 기타 등등의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신개념으로 해서 주방에서 그만큼 음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방 후드가 항상 위에 있다라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설치가 되었을 때 요즘에는 전기로 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스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를 쓰지 않고 전기 플레이트를 쓰고 하면은 음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위에까지 확산을 시키지 않고 렌지 주변에서 공기를 바로 흡입을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끌어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실험적으로 서초구 강남구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까 그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 단가 같으면 그걸 충분히 실험을 해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닌가라는. 예. 저희 집이 그 5월달에 분양받아서 들어간 발단역 옆에 집인데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그 LX 짐이 대부분 인테리어를 했고 인덕션이라고 그러나 그거가 설치돼 있어서 저기가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온수만 그걸로 쓰게끔 돼 있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덕션 주방에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여기는 이제 뭐 개수대로 그게 있고 여기 이제 그게 있고 인덕션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게 있습니다. 후드가. 그래서 그 무슨 디자인 인테리어처럼 요만큼 돼 있어요. 제 키보다 약간 작게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떠한 가스라기보다는 뭐 생선을 굽거나 하면은 연기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바로 음식하는데 바로 앞에서 불 앞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없으니까 막 밑으로 다 빨아들여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그 발산역에 DH647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가구가 다 똑같이 돼 있는데 그 집에서 사세요? 네. 5월달에 이사 갔는데 지금 내놨어요 다시. 말씀하신 그걸 남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남리까지 봤었던 대부분의 사이버는 다 후드가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제가 그때 대구에서 미래의 집을 그렸던 CG든 또 미래의 집의 설계도에는 후드가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안 갤러리 가셔서 실물을 보셔도 그렇게 인덕션 앞에 빨아들이는 후드로 요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확 비싸지는 문제랑 이제 이런 배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진짜 하이엔드 아파트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곳에는 그런 시도를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양하지만 이제 단가비의 문제가 저희 집 있는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사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이사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사하기 전에 대박이네. 그런데 그 가스불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력이 우리는 다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브루스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선택을 안 주면은 그리고 몰랐는데 그 인덕션 저 전에도 이렇게 그 뭐라 그래 포터블 인덕션이 있었는데 잘 안 쓰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 인덕션에 쓰는 그게 인덕션 제공하는 그 업체 서플라이어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되는 냄비가 있고 안 되는 냄비가 있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맞아요. 불편해요. 다 바꿔야 돼요. 좋은 그러니까 다 바꿔야 돼요. 프라이팬
상태부터 냄비를 다 바꿔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거기는 일반 냄비 다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결국에는 단가의 차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가스하고 전기하고 요 차이가 우리가 중국집 주방의 불 온도와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 한식의 조리실 화기 온도가 다른 건 결국에는 그 야채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걸 익히느냐라는 그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화력이 다르고 빠져나가는 공기도 다르고 그건 하니까 전기로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주방에서 이제는 데우는 개념이지 요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그 생활 문화의 차이라고 보여지니까 아마 우리가 설계만 좋은 집을 하고 좋은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신식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식집 맞는데 그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거기 그 코엑스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떤 걸 원하는지 이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한 세미나에 1인당 그 참여 비용이 티켓비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그 세미나를 듣는 거였는데 그것도 작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똑같은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발전된 그걸로 인간을 결국에는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세대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하루에 그걸 몇 번 이용하느냐 뭐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문화가 빨리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보여주시니까 저도 모델하우스를 옛날에 따로 설계를 했던 사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만큼 아파트가 많은 데도 없고 그 아파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정돼 있는 땅에 많이 주거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로 그 르꼬르